와중에도 이렇게 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강연을 하게 된 배경과 배우님의 양념을 간략히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원은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원 회원이 이룬 문화예술 분야의 공적과 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늘 강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배우 박정자님은 1962년 연극 페드라로 데뷔를 하였고 다수의 많은 작품 등에 출연하였으며 2007년에는 보관 문화문장을 수문하였습니다. 그럼 박정자의 연극 이야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앞으로 맞이해주시면 안 나오세요? 여기 자리가 4자리나 필요합니다. 부끄러워서. 네, 여기 네.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 계신 분. 네, 앞으로 나오세요. 왜 이렇게 뒤에 숨어서 빨리 가시려고?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교수님 여기. 앞으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극배우 박정자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제가 제주를 그렇게 여러 번 왔어도 이 박물관은 오늘 처음 온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박물관을 내가 이렇게 처음 와보다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일찍 와서 그 나빌레라 전시를 봤거든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주막한산으로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안 보신 분들 안 계시겠죠? 다 보셨겠죠? 근데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앞으로 끝나려면 시간 더 멀었어요. 이건 무슨 카메라예요? 개인. 네. 개인이. 네, 그거 왜 하셔요? 인터넷 신문. 네? 신문입니다, 신문. 응? 신문. 신문? 네. 신문. 네.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강이라는 시간을 빌려서 이 자리에 왔는데 모두가 다 도민이시거나 그렇진 않으시겠죠? 네? 제주가 고향이신 분? 네. 거의 60% 정도는 제주가 고향이시고, 네. 제주하면 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제주도로 피난을 왔었어요. 그래서 6.25 때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나 때는 이렇게 들을 젊은이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까? 전쟁 얘기하면은 또 나 때는 이렇게 아닌가요? 괜찮은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늘 밤 샐지도 몰라요. 비행기는 8시 반 비행기거든요. 제가 가야 돼. 아침에 오늘 제주에 오기 위해서 6시 반부터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근데 비는 오죠. 서울에 너무 많이 비가 왔거든요. 어제 그저께부터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오늘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전 이거 보다 조금 더 멋지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타야 되죠. 바지는 구겨지죠. 치마도 구겨지죠. 안전벨트 해야죠.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좀
그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멋진 모습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냥 그래. 그리고 저런 네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누구 강요에 의해서 이 시간 여기 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내 발로, 내 마음으로, 내 눈을 가지고, 내 귀를 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950년에 6.25가 났고 일사후퇴면은 그 다음 해가 되겠죠. 그때 저는 9살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제 나이가 여러분들이 빨리 암산을 하셔야 되는데 암산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83세예요. 1942년생입니다. 어떻게 제주도까지 피난을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쟁 중에 국민학교를 4군데를 다녔어요. 국민학교 1학년은 서울 도남국민학교를 다녔고 전쟁이 나면서 거의 2, 3학년 시절은 없었어요. 전쟁 중에는. 그 다음에 일사후퇴에 제주도로 피난을 와서 북국민학교, 제가 북국민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제주에서 제가 산 기간은 1년 6개월. 그리고 다시 한도가 되면서 인천으로 가서 방원국민학교에 다니다가 그게 3번째죠.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오면서 미동국민학교, 국민학교를 4군데를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고 아름다운 추억이긴 하지만 전쟁은 정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건 인천 소래고 첫 번째 고향, 두 번째 고향은 6.25 때 강화도로 피난 가서 제2의 고향, 제3의 고향이 제주예요. 제주를 피난처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저희 아버님이 5남매를 두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할어머니가 5남매와 함께 그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누가 저한테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면 참 부끄러워요. 어머니는 그 어머니 세 음절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냥 엄마하고 어머니의 이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셨어요. 정말 위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엄마들이 그렇게 다 위대할까? 그냥 엄마. 네, 저는 그 엄마의 자격에도 미달이지만 제주도 인천 월미도에서 막 바다에서 배에서 인천 시내로 항구 사격을 막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그 피난민의 대열을 따라서 행렬을 따라서 월미도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국제영화라는 한국영화 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배가 LST라는 건데 저는 LST를 그때 알 수가 없었죠. 미군 전용 군함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 배는 거의 무태까지 못 와요. 워낙 큰 배가 돼서. 그러나 가장 가까이까지 올 수 있는 배예요. 그때는 그 LST를 뭐라고 그랬냐면 아구리배라고 그랬어요. 아세요? 왜냐하면 입을 벌리잖아요. 입을 벌려서 아구리배라고. 지금 왜
뭐 자동차들 수출하고 할 때 자동차 실는 배 있죠. 네, 뭐 그것도 LST. 네, 하여튼 그 배를 타고 3주 동안을 배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살고 싶어서 배에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배에서 내려줘야 우리는 내릴 수 있었어요. 모든 피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미군들이 우리를 아무데나 버려 바다에 수장을 시켰든 어느 이름 모를 어떤 뭐 밀림에 갖다 던졌든 그건 그들의 마음이었죠. 인천에서 그 많은 피난민들이 그 배를 타고 3주 동안을 배에서 사는데 우리 먹거리들을 다 그 미군들이 도와줬어요. 배급을 줬어요. 몇천 명이 탔는데 엄청나게 큰 배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 배가 부산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내리나 보다 했는데 부산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미 피난민들 꽉차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입니다. 그 배가 또 하염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젠간 또 여기가 일본이래요. 그러면 일본이 어디야? 그때 195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우리 피난민들을 받아줄 이유가 없겠죠. 한참을 돌다가 어느 날 내리래요. 어딘지 몰랐어요. 저는 더군다나 어렸기 때문에도 그랬고, 어머니 그리고 언니 셋 나 그리고 오빠는 따로 이제 연극 신업을 따라서 이제 대구로 가셨기 때문에 서귀포인 거예요. 아니요, 서귀포가 아니라 저기 성산. 근데 저는 그날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요. 달이 환하게 떴어요. 보름날이에요. 환하게 떴는데 그 배가 저기쯤 있으면 이 무태까지 오려면 이 그 겨울이죠. 아무리 제주도가 따뜻하다 한들 이게 다 우리 적게 생겼으니까 나루 배들을 요렇게 배까지 해서 이 무태까지 피난민들이 올 수 있게끔 지금 그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보러 가기 위해서 가는 행렬을 할 때도 한강에 그렇게 배를 쫙 이어서 다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저는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이게 뭐 피난길이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고요. 달은 밝죠. 밑에 물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 성산포 요 바다, 그러니까 그냥 이 밑에 반짝반짝반짝한 거예요. 그 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고요. 제주도에 대한 첫 인상인데 그날은 이 피난민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근교에 있는 이렇게 저기 국민학교에 우리 피난민들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어느 마을로 집으로 이제 이렇게 피난민들을 보내는데 그때 종달리로 갔어요. 저희가 종달리 있어요? 종달리 너무 예뻐요. 종달 진이봉 그 바닷가 종달리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제주에서 종달리 그 제주도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달리 너무 아름답잖아요. 거기서요 달래도 캐고요 질경이도 캐고요 얼마나 많이 정말 제주하고 저는 제 평생에 제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국민학교 거기서 안 다녔어요.
그때 제주는 시가 아니라 읍이었거든요. 그래서 종달리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그 읍으로 나와서 그때 이제 제가 북국민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네, 지금도 조그만 사진이 그 붕꽃이 이렇게 핀데 그때는 한복을 입었어요. 옷이 없어서 이렇게 치마 저고리들 많이 입고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지금도 그 사진 한 컷이 어머나 그거 있었으면 여기다 오늘 좀 비칠 걸. 네, 하여튼 제주하고의 인연. 그 다음부터도 제가 뭐 제주에 이럭저럭 올 일이 많아서 제주 올 때마다 근데 제주 올 때마다 좀 한 번도 실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계절이 다 이뻐요. 그러고 그냥 뭐 나무 하나 풀 한 폭이라도 돌 하나 제주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주 와서 제일 좋은 건 제주 돌문화공원이에요. 정말 아주 세계적인 제주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의 엄청난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 돌문화공원 정말 엄청난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제주의 자존심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이게 그냥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근데 이거 조명이 이 영상을 못 보게 만드네. 이 조명을 조금 꺼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거 4분짜리 좀 틀어주실래요? 잠깐만요. 영상 좀. 근데 이게 그가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조명. 조명 꺼주세요. 그 볼륨 좀 켜주죠. 볼륨. 연극이고 인생이 된 영원한 현역 배우 박정자. 연극을 하면서 더 크게 볼륨. 한 해도 쉰 적이 없어. 극장 밖의 시간 그냥 기다리는 인생 같았어. 1962년 연극 페드라로 데뷔한 이래 지금껏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무대에 올랐고 출연작은 무려 160여 편에 이릅니다. 60년이 지난 후 한결같이 뜨거운 무대를 향한 열정. 이에 대해 동료 배우들 또한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시고 말씀도 아주 조금조금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무대만 서시면 좀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뭐 카리스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옆 사람이 주눅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최고의 연극배우로 살아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자는 낯선 역할에 늘 과감히 도전해왔습니다. 1991년 당시 관객 5만 명을 동원해 흥행 대기록을 세웠던 연극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 이 작품에서 가난하고 순박한 엄마로 열연하며 심금을 울렸던 그녀는 연극 보도를 기다리며 해선 남자 노예 럭키로 파격 변신해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럭키 나는 굳이 남자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인물로서 생각했고 그러니까 박정자한테는 이런 역할이 어울려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제가 늘 거부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라도 나한테 주어지면 하고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찾아서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재밌어요. 동아 연극상, 이해람 연극상 등 유수의 상을 모두 거머쥐며 한국 연극사에 대체불가 지배력을 지닌 배우 박정자. 우리가 흔히 이제 연극을 배우의 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박정자 배우는 그 말을 가장 잘 웅변하는 배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특유의 저력 있는 목소리하고 그 카리스마 있는 연기는 금방 무대로 꽉 채우고 한국 연극의 대명사이면서 살아있는 전설로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2005년부터는 한국 연극인 복지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연극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해 왔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고 10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해 의료비와 자녀 학비 지원을 하는 등 연극인 복지를 향상시켰습니다. 79살이 되면 선택은 딱 두 가지예요. 죽든지 아니면 80살이 되든지. 뒤로 막을 게 하나도 없는 구멍난 배에 탄 것 같은 나이지만 80살의 연극 배우는 또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요? 난 가끔 생각해요. 무대를 버리고 재능만 남긴 채 사라지는 것과 계속 살아남아서 끝까지 나 자신을 들어 올리는 것, 어느 쪽이 옳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배우에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함을 입증하며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62에 만난 작품 헤롤드와 모드, 여든이 되어서도 다시 연기하겠다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80세 할머니 모드 그 자체가 되었고 82이 된 올해에는 작은 배우는 있어도 작은 대역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3편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배우가 된 것이 일평생 가장 잘한 선택이자 무대 위에서 죽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 말하는 박정자. 연극 배우이고 싶어요. 물론 많이 겁나죠.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에 연극 배우로서 가장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생에도 난 연극 배우로서 살 거예요. 관객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천생 배우. 그녀에겐 무대 위에 오르고 서 있는 모든 순간이 전성기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커튼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지금 나는 아직 부를 노래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제가 자랑 좀 했죠. 제가 그동안에 한 연극은 뭐 저는 작품 숫자를 뭐 이렇게 손 꼽아가면서 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어제만 해도 1시간 전만 해도 10분 전만 해도 과거예요. 미래는 생각하지 말래요. 오직 현재만 있을 거라고.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그 심장 박동 소리도 제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연극은 라이브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어떤 기록으로도 카메라가 연극을 아무리 뭐 셰익스피어냐 무슨 작품 최고의 어떤 배우의 연기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건 영상으로 기록되는 것이지 연극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연극은 라이브입니다. 어떤 기록도 허락하지 않는, 허용되지 않는 라이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이런 시간이 더 소중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1986년에 그 산울림에서 위기의 여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위기의 여자는 시모네 드 보바르의 원작 소설이고 그것을 정복근이라는 우리나라 희곡 작가가 희곡으로 옮겨서 무대에 올렸던 겁니다. 소극장 산울림이 개관을 기념하면서 그때 그 연출가 이명웅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그 위기의 여자의 주인공 모니크를 찾고 계셨어요. 근데 저하고들 선생님하고 가까우니까 박전자 씨 저 위기의 여자의 주인공
그러니까 그 모니까 주인공을 맡을 배우를 좀 추천을 해달라는 것은 배우한테 여배우를 추천해. 어쨌거나 근데 말이 됐어 그 순간까지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배우들을. 근데 연출자가 과연 어떤 배우를 생각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 어떤 배우를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김혜자 씨하고 김민자 씨를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김혜자 저하고 다 동갑이에요. 김민자 씨는 최불암 씨 부인이에요. 김혜자 씨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그래서 그러면 왜 캐스팅을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배우들이 텔레비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너무 바쁘니까 연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연극은 한 작품을 연습하는데 2달이 걸려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5시간 이상씩. 근데 텔레비전이 바쁜 사람들은 그 연습 시간을 감당할 수 없고 공연을 막이 올려서 공연을 하면 더군다나 텔레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다른 배우를 찾는데 어떤 한 배우를 그 배우는 어떠냐고 저한테 물으세요. 그래서 그 배우는 가슴이 없어서 안 된다. 가슴이 뭐 이런 이 가슴이 아니라 이 가슴이. 어머 이건 뭐지? 깜짝이야. 마이크가 2개가 돼가지고. 네. 그랬는데 배우라고 다 배우가 아니거든요. 다 배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출자한테 역으로 제의를 했어요. 그 위기의 여자 박정자는 안 되나요? 돌아오는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박정자 씨 골백번 생각해봤지만 위기하고 거리가 멀다. 그럼 그 위기는 뭔데? 위기의 반대는 뭔데? 저는요 적어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것. 왜 박정자라는 배우는 무슨 무당이거나 아니면 수녀 원장이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거나 아니면 점쟁이거나 이런 것만 해야 되나? 그거는 연출자만이 갖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관객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우에 대한 그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제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여기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연극을 하면서 그런 어떤 배우, 연령, 남녀의 이런 거 모든 걸 다 저는 넘어서요. 제가 스스로. 그건 연출가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미리 얘기해요. 나 이거 할게. 나 할게. 고정관념. 내가 죽은 사람도 아닌데 왜 날 액자라는 틀 위에 넣어놓고 난 그 액자 속에 들어있는 거 싫거든요. 바람이 그 액자를 뛰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그냥 내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적이 더러 있어요. 배우는 늘 이렇게 누군가가 캐스팅을 해야 뽑아줘야만 배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자체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연출자들이 그래? 당신네들이 너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런 작품들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무대에 올릴 거야.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아왔고 잘했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죠. 나한테 신곡을 위기의 여자 해야 돼. 위기의 여자. 연출자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다른 배우들이 캐스팅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대본을 던지셨어요. 내일부터 연습이라고. 참 기가 막혀.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보바리의 소설이긴 하지만 그때로서 보면 삼류 드라마, TV 드라마 같았어요. 남편이 바람 좀 났다고, 바람 좀 폈다고, 그게 뭐 그렇게 하늘이 무너진다고 위기의 여자. 근데 86년에는 위기의 여자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위기의 여자 하나도 없어요. 위기의 남자는 있어요. 지금 위기의 여자 공연한다고 하면 극장 통통 빌거려? 오케이. 그때 임영웅 선생님 연출이 배우 저한테 딱 주문하신 거 하나 있어요. 무대 위에서 박정자 씨는 항상 80도라는 거예요. 내가 늘 그 강한 배역을 맡고 그 역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그 강한 인상 때문에 위기의 여자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걸 그 80도를 20도로 낮춰달래요. 근데 그건 나 아주 죽이겠다는 거예요. 80도는 내가 열에 들떠서 죽을 거고 20도는 나는 얼어서 죽어요. 참 좋은 주문을 해주신 거예요. 배우는 매 작품마다 거듭나야 돼요. 왜 매 작품마다 영화도 텔레비전도 연극도 어머님은 맨날 어머니 역할만 해야 돼요. 할머니는 왜 맨날 할머니 역할만 해요? 오케이. 위기의 여자 그 공연을 하는 동안 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위기의 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못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스스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 모든 그 겹겹이 입었던 옷들을 다 벗어내느라고, 그 껍질을 다 벗어내느라고 막이 올랐어요. 폭발적인 거예요. 전국에서 위기의 여자를 보기 위해서 소극장 산울림으로 관객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위기의 여자가 많았다는 건 너무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위기의 여자 그 공연으로 상관왕을 했어요. 1986년에 동아연극상, 백상예술대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분 좋았던 건 극평가 그룹상. 연극 평론가들이 준 거예요. 그랬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연출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지. 지금 임 선생님은 저 세상에서 박정자 지금 잘 놀고 있네. 저는 위기의 여자를 통해서 연극 배우로서 어떤 다른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갖게 됐어요. 배우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저는 지금 60년이 넘었네요. 근데 그냥 세월만 가면 내가 오늘 여기 뽑혀서 나와서 강의할 일도 없죠. 그죠? 박정자니까 와서 하는 거죠. 네. 뭐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배우를 여기다 세우나? 제주박물관이 그렇게 한가한 데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제주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오신 여러분들한테도 그죠? 저 오늘 여기 서 있을 만한 저기 뭐라고 할까? 왜? 어느 날 위기의 여자를 하는데 너무너무 관객이 많으니까 무대 위까지도 이렇게 계속 관객들이 앉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근데 어느 날은 그 토큰 시절이에요. 86년이니까 버스 타려면 토큰 시절인데 어떤 부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몸빼 바지 있죠? 몸빼 이렇게 입고
우리가 목욕탕에서 신는 슬리퍼 있죠. 그 슬리퍼 신고 핸드백도 없어요. 그냥 요만한 손지갑 아마 거기 턱구는 들어있었겠죠. 그리고 딱 무대 위에 딱 나가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배우는 관객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눈빛으로 계속. 딱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위기에 절어서 온 사람이에요. 위기라는 그 큰 그 그림자를 그걸 짐을 등에 잔뜩 지고 온 사람이에요. 제가 첫 마디 한 두어 마디 했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울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 순간 내가 오늘 이 공연은 저 여성을 위해서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끔 뭐 100명의 아니면 몇백 명의 뭐 관객들이 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뭐 그런 일이 흔치는 않지만 오늘 나는 저 관객한테 둘이 계속 공연하는 동안 계속 눈을 맞췄어요.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관객은. 요만한 수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위기의 여자는 주인공의 나이가 그때 44살이었고 제 나이도 44살이었어요. 위기의 여자의 모니까는 딸이 둘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아들, 딸이 있었고 또 결혼생활 22년 나도 어떻게 공교롭게 결혼 그 정도 됐고 또 그 뭐 소위 말해서 뭐 남편한테 생기는 여자친구 뭐 우리 남편한테도 뭐 여럿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상상이 되고요. 아니 뭐 우리 남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저 이 감독 여자친구는 한 트럭 반이에요 이래. 한 트럭 반은 좀 많긴 하지만 그것도 뭐 그 사람 능력이니까 괜찮아요. 네,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오바르가 그 얘기를 썼겠어요. 위기를 마주하면서 위기가 없었으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자기 성찰의 기회, 자기 자각의 기회를 갖는 거죠. 위기의 여자는 괜히 오바른가요? 위기를 통해서 정면으로 위기를 마주하면서 그러면서 자성을 하고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인공으로 하여금 갖게 하는 거죠. 위기가 어떤 때는 우리들한테 큰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없이 산다는 건 너무 몸이 건조하고요. 그게 어떤 위기든 간에 네, 위기의 여자가 그렇게 흘러갔고 제가 그 단테의 신곡 공연을 할 때 연출가 한태숙 씨가 제가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태숙 씨하고는 제가 공연을 여러 번 했는데 단테의 신곡을 무대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국립극장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 큰 대극장에서 해오른 극장에서 신곡을 근데 그게 국가 브랜드 공연이래요. 그래서 내가 한태숙 씨 연출자를 만났어요. 신곡 공연한다며 준비한다며 그게 국가 브랜드라며 근데 국가 브랜드 배우가 없는 국가 브랜드 공연이 무슨 의미야? 좀 그렇게 뻔뻔해야 돼요. 사는 동안요. 사실 저는 내 일상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리고 아주 소심한 A형이에요. 그렇지만 연극 앞에 섰을 때 저는 용감해져요. 그랬더니 그 국가 브랜드 배우를 빼놓고 무슨 국가 브랜드 공연을 해? 이랬더니 막 웃으면서 선생님 무슨 배역이 하고 싶으세요? 그 자리에
자리에서 캐스팅하는 거죠. 거기 창녀 없어 창녀? 그랬더니 선생님 있어요. 프란체스카라는. 너무 멋있죠. 어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진 프란체스카라는 여자예요. 저는요, 이 자리에는 그 공연을 보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제가 거짓말 막 해도 돼. 너무 멋있게 잘했거든요. 너무너무 섹시하게. 정말 섹시하게. 그때로서 아마 무대 위에서 아마 내가 그 모든 배우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때 60이 넘었고, 그런데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섹시해야 됐어요. 사랑 때문에 죽었으니까. 오케이. 그 뭐 내용은 다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근데 저는 지옥 장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좋을 것 같죠? 천국은 좀 우리가 기도는 나를 천국에 가달라고 기도하겠지만 재밌는 건 지옥이에요. 적어도 신곡에서 보면 너무 징그럽고 정말 두 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지옥이겠지만, 근데 그때 제가 맡은 프란체스카라는 그 역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너무 잘 자란 귀족 집안에 아주 잘 자란 여자예요. 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 될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보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옆에 마을로. 프란체스카가 몰래 이렇게 저쪽 틈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너무 늠름하고 멋진 남자가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럿이 이제 친구들하고 물론 왔지만, 이제 저 사람이 나의 신랑감이구나. 결혼했어요. 그 신랑이 그 신랑이 아닌 거예요. 정작 신랑은 그날 손을 보이러 왔던 남자의 형님이에요. 근데 너무나 포악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절름발이고 하여튼, 그런데 이미 프란체스카나 그 파올로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동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할 수 없이. 그건 운명이니까 뭐. 운명인데 어떡하겠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늘 너무나 포악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고, 시동생하고의 그런 그 사랑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사실을 알고 이 두 남녀를 한 대 묶어서 총으로 꽂아서 죽여요. 그냥 상상으로만. 얼마나 잔인해요. 이 두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 왜 지옥이냐? 참 아이러니죠. 사랑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잖아요. 지옥에서는 끝이 안 나요. 어떻게 그거 큰일 났지. 바람에 이 프란체스카하고 파올로는 계속 손을 잡고 그 회오리 바람이 계속 부는데 이 손을 못 놔요. 이게 저주예요. 손을 못 놓는 거. 사랑이라는 게 어떤 데는 손도 놔야 돼요. 이게 그게 지옥이죠. 이 손을 붙들고 그 바람 속에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결국 지옥은 그게 지옥이었죠. 참 아이러니컬하죠. 저는 가끔 배역을 제가 내가 하겠다. 이거 내가 할게. 물론 구스에서 그 나이사트 정신과 의사도 워낙 남자 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남자 역을 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저런 거 저는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영상을 잠깐 보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작년에 3작품을 했으니까
연극을 세 작품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햄릿을 했었고 뮤지컬 영웅을 했었고 그리고 고도를 기다리며를 했어요. 세 작품을. 아마 고도를 기다리며가 제주도에 왔었죠.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그건 제가 안 나왔어요. 서울에서 보셨어요? 제가 할 때? 박수 많이 하셨어요? 어머, 한 분이 계세요. 그럼 제주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신 분은? 네. 제주도 정말 왜 이래? 이렇게 연극을 안 보고 오늘 방불만 뭐 이 강의 왜 하는 거야 이거? 네, 제주에서 언제 보셨어요? 이번 시즌이 아니면 작년 시즌에. 작년 시즌에. 그때는 제가 왜 안 나왔냐 하면요. 살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너무 유치해요. 유치한 건 변하지 않나 봐요. 아마 그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 샤무엘 베케트가 저는 그 베케트 공연 고도를 기다리며를 70년 초부터 계속 연극을 봐왔기 때문에 그 작품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쭉 봐왔는데 어떤 내가 아는 컴퍼니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한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막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성 팀들을 따로 만들고 싶대요. 남성 팀들, 여성 팀들. 그래서 여성 팀 하지 마. 재미없어. 내가 제작 PD한테 얘기했어요. 그 대신 그 남성 팀에 누가 출연하는데 그랬더니 그때는 신부 선생하고 이순재 선생이래요. 그래? 그럼 내가 거기 럭키를 할게. 럭키는 진품이에요. 그냥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작 PD가 선생님 정말요? 물론 남자 역할이죠. 근데 남자 여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연출도 기획자도 누구도 내가 럭키 한다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했어요. 근데 연일 연회 계속 매진이었어요. 서울 국립극장 다루는 극장이. 저는 여기서 조금 자랑을 좀 해도 되는 게 물론 많은 배우들이 그 럭키라는 배역을 거쳐갔어요. 내가 여자 배우로서가 아니라 어떤 배우로서도 나만큼 럭키를 잘해낸 배우는 그동안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느 날 one day 이렇게 그 8분 동안을 독백을 하는 거야. 8분 동안 혼자. 무슨 말인지 맨날 또 하나도 닿지 않아.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딱 그 독백에 이렇게 모자를 딱 씌우면 그 독백이 딱 끝나는 장면인데 다루름 극장 저 2층 조금 먼 자리인데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해요. 어떤 중년 남자예요. 목소리로 봤어. 그때 객석은 정말 조용해요. 그 럭키의 호흡 때문에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한데 조그만 소리로 브라보 이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요 그런 관객 하나면 충분해요. 오늘 제 공연을 안 보셨던 분들이 다 알아도 나는 그 한 사람의 브라보로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난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브라보 떠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브라보 하고 박수 치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브라보 호흡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 귀에 와서 다 꽂히는 거예요. 난 그거 하나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끝나요. 배우는 그런 거예요. 마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아는 종교와 관계없이 저는 뭐 어떤 특정한 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공연이 끝났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무녀예요. 어떤 영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팬만인데 선생님 오늘 공연 너무 잘 보고 갑니다. 문자를 넣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딱 뭘 느꼈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통한 거야. 통했다는 건 뭐냐면 무대 위에서 저는 마치도 신이 오르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무당같이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미친다는 말은 두 번째고 어떤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공연은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도 자기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나는 그 8분이라는 순간을 내가 마치도 작두에 올라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작두 탄 무당처럼. 무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보도를 기다리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네. 그런데 볼륨이 너무 적었어. 아까도 볼륨을 좀 크게 올려주세요. 미리 리허설을 안 하니까 이래. 햄릿. 난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여인춘, 손진채, 손수, 돌아가신 권선, 옆에 여인춘, 아는미 씨, 한명우 씨, 다 있어. 그 햄릿 작품을 만들어가는 리허설을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이 리노베이션하기 바로 전이고요. 이거는 무대 위에다가 객석을 다 올렸어요. 무대 위에. 그러니까 객석은 다 펴놓고, 객석을 완전히 펴놓고 저쪽 끝쪽이 이제 무대 메인 커튼이고요. 이쪽에다 무대 위에다가 객석을 만들었고 무대 장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9명의 배우들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공연하는 거예요. 프롤로그예요. 배우들이 등장해요. 이 중앙으로 뒷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저예요. 제일 저쪽에 보면 김성녀, 한명호, 전무송, 유인촌, 손수, 정동환, 손봉수, 윤석화. 연극은 이 오프닝이 참 중요해요. 어떤 제2의 형식을 프로그램에 가져왔어요. 어둠 속에 일렁이며 흔들흔들 넘실 가득히 떠도는 그럼 사랑하는 우리 형님, 헨리 선왕께서 호련히 세상을 버리시네. 하늘이 무너질 이 슬픔을 어찌 말로 다할까보냐만 남기신 유업과 어지러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돌아보지 이 않으시고 9명의 배우는 이해랑 연극상을 탄 배우들만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상이죠, 연극계에서.
근데 유인천 씨도 배우일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장관했어도. 저기서도 남자 역이에요.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 오피리아는 지금 박석화 씨, 정말 씨. 무엇보다 네 자신에게 진실을 해야 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진실해. 가자. 야만 명심해라. 이런 듣고 함께 올리지 마라. 알았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우성 씨가 저한테 아버지한테. 오케이, 조금 더 빨리 지나가볼까요? 네. 조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가야 돼요. 오케이, 더 지나가도 돼요. 거기 헬멧 타고 하는 데는 이게 너무 지나간데? 오케이, 여기서부터 좀. 네. 왕께서 겨우 그 기분을 이거 아닌데. 네, 선숙 씨는 왕비였어요. 나는 왕비여도 주어도 싫어요. 재미없어요. 왕비는 그냥 왕비일 뿐이에요. 나 지금 셈이냐? 안돼. 살살해. 지나가 버린다. 지나갈게요. 이것도 지나갈게요. 이거는 그 햄릿의 가장 유명한 독백이에요. 정말 멋있는 거. 이거는 맨 마지막 교투 장면이에요. 아홉 명의 배우입니다. 모두 다 이해랑 연극상 수상자들만 무대에 있습니다. 나의 대사는 끝나 모든 것이 지나가 남은 건 침묵뿐. 호레이쇼가 김성년 배우인데 호레이쇼도 물론 남자예요. 이때 그 국립극장 대극장에 그 큰 메인막이 올라가요. 그리고 저 빈 객석이 보여요. 관객들은 무대 위에 앉아서 저 빈 객석을 바라봐요. 이때 배우들의 평균 연령이 68세, 9명 배우의 평균 연령이 68세. 이제 배우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인사하는데 나이가 제일 적은 배우들부터 나오는 거예요. 김명희 씨, 그 다음에 손범숙 씨, 그 다음에 윤석호 씨, 그 다음에 유인천 씨, 역시 하나가 그 다음에 김성년 씨, 그 다음에 정동문 씨, 그 다음에 손숙 씨,
얼마나 나이 먹었는지 알겠죠? 저 패널 들으셨어요? 저 패널을 꼭 크게 들려주는 마지막 전무성 씨가 저보다 한 살 위거든요. 네. 자,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래, 여기 한번 다시. 그리고 계속 가도 될 거예요. 지금까지 62년부터 정말 맹세컨대 단 한 해는 빼지 않고 일했었어요. 그동안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건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너무나 훌륭한 작품입니다. 뮤지컬.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공연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서 12살 빌리의 할머니예요. 조금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네, 최종원. 네, 할머니예요. 12살 빌리. 네. 요건 조금 보고 갈까요? 술만 처먹고 그런가나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빌리가 너무 귀엽죠? 아주 너무 귀여워요. 잠깐만, 요거는 안 봤는데 우리 빌리가 이렇게 할머니가 혼자 영감님 흉을 잔뜩 봐요. 술만 맨날 처먹고 말이야. 하여튼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딱 할머니 고심이거든요. 그리고 손주한테 이렇게 손에 입 맞추고 이렇게 나갈 때 그 12살짜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빌리가 트리플이에요. 3명이 배우기를 하는데 애들이. 그때 마이크가 이렇게 저기 오프 꺼져 있거든요. 선생님 오늘 너무 멋지셨어요. 이래요. 어린애가. 그것도 남자애가. 내가 얼마나 반해. 그러면 무대 뒤 저쪽으로 퇴장을 해야 되는데 막 손잡고 빌리가 가면서 선생님 오늘 너무 멋지셨어요. 최고셨어요. 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2놈을 하는데 한 놈은 못해 그 얘기를. 부끄러워서. 네, 무대에서는 관객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실수도 많지만 감동의 순간도 너무 많고요. 뮤지컬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부분은 앙상블들이에요. 앙상블은 뭐냐면 춤추고 노래하고 단체로 그룹으로 나와서 어떤 배역이 없어요. 다 같이 나와서 다 똑같이 춤춰야 되고 똑같이 합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앙상블한테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주요 배우들은 이미 배역이 있잖아요. 무슨 배역에 누구, 무슨 배역에 누구. 앙상블들은 배역이 없잖아요. 그냥 앙상블이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공연 시작하기, 막이 올라가기 2시간 전부터 그들은 극장에 거의 5시간, 3시간, 4시간 전에 와요. 다 와서 무대 뒤에서 몸을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험한 부상 이런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앙상블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도시락 협찬 좀 해. 그러면 120, 30명이거든요. 한 회에 오케스트라 합하면 뮤지컬에 소요되는 인원들은 엄청나요. 그냥 무대 위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보면 안 돼. 그 숫자만큼 뒤에 스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상, 분장, 음악, 조명, 음향, 모든 스텝과 앙상블들이 만들어내는 그 뮤지컬에 그냥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노력이 없으면 오늘 우리한테 그런 정말 훌륭한 뮤지컬들은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한번 거기 가볼까요? 고도를 기다리며. 네, 여기 볼 거야. 볼륨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최대로 한번 해요. 최대. 이상하다. 소리가 다 안 나와. 의자. 그래서 두 분만 좋다면 저기 신구 선생하고 저기 박근영 선생이 에스트라공하고 블라드미르고요. 네. 난 그냥 짐꾼. 네, 물건. 신선한 공기가 시골을 잡는 저 바구니도 내가 저렇게 다 꼬매요. 저 신발도 내가 가져간 신발이에요. 메이크업도 내가 디자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다 해주는 것만 기다리는 건 배우가 아니에요. 그 역할만큼 내가 중요하거든. 그 역할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건 나예요. 누나니 튀어나오라고 하잖아. 어째 짚고 가는 것 같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네가 한번 봐봐. 괜찮을까? 하고 있어. 저기요, 좀 크게. 여보세요? 그만! 솔직히 저런 녀석들은 그냥 없애버려야 하는 건데. 뭐예요?
늙은 개만도 못한 녀석. 맞아. 불쌍해 보이는데 이거 있어. 자 이걸로 눈물이나 좀 닦아줘요. 내가 뭐라 그랬어? 낯선 사람 싫어. 조금만 더 가볼까요? 그 독백하는 대로. 여기. 응. 까까 수염이 터진 까까까까 일격 싫어. 사람밖에 존재 거룩한 무방한 싫어. 저위 높은 곳에서 인류의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전부 알게 됐죠. 인간 나의 복을 따서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이게 한 8분 걸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8분을 해도. 네, 거의. 채 측정한 계산에서 비롯되는 다른 모두의 가능성들 배제된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제 뭐에서 거기를 들자. 데려다 죽은 뒤에 머리당 손가락 2개에 100g 정도만 조금 더 빨리 갈게요. 실험에 오케이, 네.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물가에서 공기는 똑같고 땅도 같고 공기와 땅은 혹독한 추위로 공기와 땅은 오라 공기와 땅은 제7기에 혹독한 추위로 돌들의 차지가 되었고 추위와 곳곳에 깊은 구렁 때문에 돌들의 세계가 됐고 근데 사운드가 아마 원래 그 중계요.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오지 테니스에도 불구하고 수영 불길 눈물 그토록 푸르고 고요한 돌들이 오라 머리 망지에서 머리가 테니스가 더욱 준비한 문제지만 오라 독이 된 미워한 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돌들은 독이 된 미워한 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머리 노른 망지에서 머리가 테니스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오라 콜라루 테니스 콜라루 야 이건 미완성이다 미완성이야 이제 복수했다. 이리 저요. 이래야 승리가 못하니 성리가 정신도 못 차리겠어요. 정신 차리게 해줘. 돼지 같은 놈아 이런 죽는구나. 이러다 죽겠어요. 좀 도와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되네. 이 썩을 놈아.
자식 붙잡고 이렇게 세워. 더 못하겠어. 어디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자식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어서. 자, 다시 한번. 자, 두 분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자, 이제 시간이 수고가 돼. 네. 모두를 기다리면은 제가 신우 선생과 박은영 선생과 함께하면서 정말 아마 작년 그리고 올해도 또 제주도도 요 얼마 전에 이 공연을 다녀갔는데 내가 왜 이 공연을 못하게 됐냐면 백개트 재단에서 이 여기 나오는 모든 배우는 남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웃기죠? 넌센스예요. 모든 배역이 남자여야 한다. 배우가. 근데 여기 잠깐 소년으로 나오는 여배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걔하고 나가 여자였는데 아니 여기에서 지금 남자 여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그것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그 백게트 재단에서 아마 백게트가 살아있다면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안 할 거겠죠. 근데 재단이라는 그 따분한 그 재단, 아유 정말 어떻게 그런 물론 그래서 서울에서 공연하고 지방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 봄 시즌 상반기 시즌까지만 제가 공연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하는 건 다른 남자 배우가 해요. 럭키를. 네. 하여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그런 그 뭐 말도 안 되는 지뢰에 팔이 뭐 없어지거나 다리가 없어지거나 네. 하여튼 고도를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하는 시간 저는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왔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카메라가 있을 줄은 어저께 알아들었는데요. 물론 카메라를 제가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마침 또 저의 오랜 친구여서 카메라를 좀 세워도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랬더니 정 싫으면 그만두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정말 싫어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카메라를 별로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오늘 그래도 이렇게 아직은 연극 배우 각전자가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말이요. 아까 이거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빨리 나오세요. 빨리. 이거 들고 계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저기 시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네, 빨리 나오세요. 여기 저기 나태주 시인의 시예요. 제일 쉬운 시. 그런데 본인들의 목소리를 한 번씩 내고 가세요. 빨리 오세요. 네, 왜 안 나오세요? 시, 그럼 이건 뭐야? 시를 받으신 분 빨리 나오세요. 시 낭독하기 전에 한두 가지 질문 네.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거 좀 일단 들어가셔서 아니요. 이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네, 괜찮습니다. 네. 아까 연극 관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실버의 뉴스 소속의 정치적 실버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교원예술제 연극제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같이 연극을 했었고 퇴임 후에는 여기 이재수인 같은 거 이제
여기 세일의 극단이 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원래 제주는 이 연극의 불모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처럼 이렇게 준비해서 딱 오픈해도 관객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물론 여기 그저 여기보다는 그 대학로 같은 데서 하는데 관객 그 객석이 꽉 차는지 그거 알고 싶고요. 그리고 박 선생님께서는 그 연극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그 계기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떤 데서 이제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연극 이렇게 그 몇 편을 이렇게 올리면서 가장 그 보람 있는 그 연극 제목은 무엇이며 또 그게 많이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을 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에 모든 공연이 관객이 많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무대 위에 배우보다도 객석에 관객이 적을 때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그래도 연극은 막은 오릅니다. 네. 꼭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부단히 그냥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극을 시작하게 된 건 저희 맨 위로 오라버니가 되셨는데 옛날에 신học 때부터 1950년대부터 연극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연구생이셨죠. 그러니까 저는 9살부터 연극을 봤기 때문에 그때 어려서부터 연극을 보았던 그게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랐느냐, 물론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날 연극 배우도 여기까지 왔고요. 또 제가 처음에 대학극 시작할 때는 그동안 성인 연극을 하도 신협의 좋은 연극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추어 연극들은 연극 같지도 않았었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는. 그러나 그래도 지금 62년부터 대학극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62년부터 25년 올해까지 한 번도 연극 무대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미련하게, 아주 바보처럼. 그러나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머리 돌리지 않고 이 길로 올 수 있었다는 것만도 저는 제 자신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러브레터 연극하실 때 네, 러브레터. 그것도 보셨어요? 네. 어머나 아이고 너무나 좋아요. 그 편지 있는 거는 연극 대본이 있으니까 네. 그거 다 암기하고 아니요, 암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암기한 것처럼 보이셨죠? 그럼 그게 됐죠. 그러면 된 거예요. 러브레터. 그야말로 러브레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읽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전혀 안 보시고 네네. 제가 이번에 그 8월 7, 8, 9, 10 나흘 동안 서울에서 공연하는 늘 푸른 연극제의 그 꿈속에선 다정하였네 해경금 홍시 한중록을 공연하는 것도 낭독 공연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낭독이라고 안 봐요. 그냥 모노드라마로 봅니다. 네.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러브레터에서도 제가 근사했죠? 오셔야 돼요. 마이크. 네. 그럴 때 정말 후회 없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유 나 아까 잘할 걸 이런 후회 나오기 쉬지 말고 마음껏 하시고 본인 성함과 하시는 일이 있으면 소개하시고 읽어주세요. 네. 저는 서귀포에 살고 있는 김진미입니다. 저한테 하시지 말고 크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태주. 네. 나태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슬퍼할 일을 마땅히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을 마땅히 괴로워하는 사람. 남의 앞에 섰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남의 뒤에 섰을 때 기굴하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할 것을 마땅히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마땅히 사랑하는 그저 보통의 사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기 소개해 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노영동에 살고 있는 부안숙이라고 합니다. 제목 순이야. 순이야 부르면 입속이 싱그러워지고 순이야 또 부르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순이야 부를 때마다 내 가슴속 풀잎은 푸르러지고 순이야 부를 때마다 내 가슴속 나무는 튼튼해진다. 너는 나의 눈빛이 다스리는 영토. 나는 너의 기도로 자라나는 풀이거나 나무거나. 순이야 한 번씩 부를 때마다 너는 한 번씩 순해지고 순이야 또 한 번씩 부를 때마다 너는 또 한 번씩 아름다워진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노영동에서 왔습니다. 김경미입니다. 혼자서 나태주. 우리 지어 피어있는 꽃보다 두 셋이서 피어있는 꽃이 도란도란 더 의처로울 때가 있다. 두 셋이서 피어있는 꽃보다 오직 혼자서 피어있는 꽃이 더 당당하고 아름다울 때 있다. 너 오늘 혼자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다들 신앙 성과가 괜찮아요. 좋아요. 네. 누구야? 아까 점심 같이 먹었는데. 좀 이따 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앉은 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불꽃원 너무 어려운 시라서 너무 좀 그래서 제가 다르게 바꿔왔습니다. 박정자, 너도 그렇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볼 건데요. 오늘 박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조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편하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길긴 합니다. 오늘의 약속. 덩치 큰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조그만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 낯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든지 길을 가다 담장 너머 아이들 떠들며 노는 소리가 들려 잠시 발을 멈췄다든지 매미 소리가 하늘 속으로 강물을 만들며 흘러가는 것을 문득 느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하기로 해요. 남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들의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지나간 밤 쉽게 잠이 들지 않아 애를 먹었다든지 하루 종일 보고픈 마음이 떠나지 않아 가슴이 뻐근했다든지 모처럼 개인 밤하늘 사이로 별 하나 찾아내어 숨겨놓은 소원을 빌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하기로 해요. 실은 우리들 이야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은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요. 우리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오래 헤어져 살면서도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해요. 그게 오늘의 약속이에요.
마음 내게 있어.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 차마 건네지 못하고 삽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진 마음 내게 있어도 모진 말 차마 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도 모진 말 남들한테 들으면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슬픈 마음 내게 있어도 외롭고 슬프다는 말 차마 하지 못하고 삽니다. 외롭고 슬픈 말 남들한테 들으면 나도 덩달아 외롭고 슬퍼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며 삽니다. 모진 마음을 달래며 삽니다. 될수록 외롭고 슬픈 마음을 숨기며 삽니다. 안녕하세요. 한라산도 서귀포에서 온 윤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간 얼마나 걸려요?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네, 제주도에서도 특이하게 저기 육지에서 오신 분보다 서귀포에서 넘어왔다고 김포에서도 여기 1시간 오던데. 네.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나태주. 서툴지 않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아도 서툴고 새로운 너의 얼굴. 낯설지 않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금방 듣고 또 들어도 낯설고 새로운 너의 목소리. 어디서 이 사람을 보았던가, 이 목소리를 들었던가. 서툰 것만이 사랑이다. 낯선 것만이 사랑이다. 오늘도 너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오늘도 나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죽는다. 이제 마지막. 몇 사람이죠? 근데 이거 왜 탔어요? 신혼자가 없었나? 그거 아니고 제가 딱 보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야 돼. 큰 소리로. 오늘도 그대는 멀리 있다. 난 대주. 전화 걸면 날마다 어디 있냐고, 무엇 하냐고, 누구와 있냐고, 또 별일 없냐고. 밥은 거르지 않았는지, 잠은 설치지 않았는지 묻고 또 묻는다. 하기는 아침에 일어나 햇빛이 부신 걸로 보아 밤사이 별일 없었는가 보다. 오늘도 그대는 멀리 있다. 이제 지구 전체가 그대 몸이고 맘이다.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멋지게 낭송을 해주셨어요. 근데요, 신앙송가가 뭐 따로 있나요? 그래서 오늘 뭐 낭송을 하신 분 이게 무슨 책이지? 저건 안 돼. 그 책을 가져오셨어요? 어디서 나서? 저 책은 지금 살 수 없는 책인데. 사람아, 그건 운명이야. 제 제목이 그래요. 사람아, 그건 운명이야. 네. 그래서 오늘 나태주 시인의 시를 제가 고른 이유는 너무 쉽지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쉽고 그냥 읽고 싶고 네 아무 부담이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나태주 선생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꼭 오늘 드린 시뿐만이 아니라 본인들께서 좋아하는 시가 있으면 나도 신앙송가야 하고 집에서 녹음을 좀 해봤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 핸드폰 다 있잖아요. 그거 마이크 녹음하는